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별명이 저는 미스터 갈릴레이고요. 오늘 강연은 사단법인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후원해주게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특수윤활유를 만드는 한국하우톤의 중앙연구소의 연구소장직으로 지금 27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오늘의 천체 관측이라는 책을 썼고 2013년에는 미스터 갈릴레이의 별별 이야기라는 책을 썼던 어떤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복명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은 당연함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이 하는 얘기나 학교의 선생님들이 해주는 얘기 다 항상 당연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거에 갇히면 여러분의 어떤 발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함에 맞서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사과가 당연히 나무에서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겠어?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가 왜 떨어지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이 봤을 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왜 밤하늘에 있는 달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애초부터 당연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구보다 태양이 더 크다라는 거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죠? 또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느끼기에 하늘이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지구가 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고민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수천 년간 노력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그렇게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식을 얻는 방식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에 있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냥 지식을 외우면서 과학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우주의 팽창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을 얻는 과학적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또 다른 과학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고 그것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운동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냥 누가 알려줘서 외우고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없어.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외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언제 느끼나요? 나는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느끼는 사람 평상시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구가 돌고 있어서 막 어지러운가요? 네.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병원에를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구가 돈다라는 걸 아무런 느낌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지구가 도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밤하늘에서 아니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천문현상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천문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천문현상을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야간 모드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지금 보이시는 뭐 달과 금성이 만난 거라든가 달과 토성이 만난 거 이런 것들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할 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1번 사진이 있고 2번 사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진이 초저녁 서쪽 하늘의 모습일까요? 하나는 해 뜨기 전에 새벽녘 동쪽 하늘의 사진이고요. 하나는 초저녁 서쪽 하늘의 모습입니다. 둘 중에 어떤 사진이 저녁 서쪽 하늘의 모습일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자, 1번. 자,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네, 2번이 더 많네요. 맞습니다. 2번이 서쪽 하늘로 지는 초승달과 금성과 목성의 사진이고요. 1번은 새벽녘에 금음달이 해 뜨기 전의 모습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따가 이 퀴즈에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 사실을 단순히 암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별자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 이게 큰 곰자리고 북두칠성이 큰 곰에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밤하늘을 보면 여기 곰이 보이시나요? 이 별자리 사진에서 잘 안 보이죠? 북두칠성은 보이나요? 여기 북두칠성 7개가 있는데 그렇죠. 북두칠성은 보이죠. 네, 여러분은 곰에 대한 큰 곰자리에 대한 전설을 배우고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밤하늘에서 실제 별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밤하늘에서 변화를 느끼고 천문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밤하늘에서 실제로 별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별자리 전설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을 수 없어요. 왜? 밤하늘에는 곰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별 찾는 법을 간단한 팁을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 별자리 모양을 먼저 찾지 말고 밤하늘에서 밝은 별을 찾으면 돼요. 지금 이 사진에서 뭐 헤라클레스 자리나 독수리 자리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밝은 별이 견우성이라는 걸 안다면 여기서 독수리 자리 모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견우성처럼 아주 밝은 별을 밤하늘에서 1등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1등성은 딱 15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별 이름 딱 3개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는 적거나 외워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별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느냐? 여름철에는 가장 밝은 별, 여름철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직녀성을 찾아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 직녀성. 네, 여름철 별자리에서는 가장 밝은 별이 직녀성이고요. 그 다음에 봄철의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은 목동자리의 아르크투루스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아르크투루스.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인터넷에 네네, 잘했어요. 네, 아크투루스라고 하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인터넷에 여름철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이렇게 찾거나 봄철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네.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겨울철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가장 밝은 별을 찾아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봄철의 별자리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밝은 별 아크투루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손으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봄철의 별자리 사진이 있어요. 한번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어디에 아르크투루스가 있나요? 네네네. 저 학생들이 다 가르친 방향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 별이 아르크투루스입니다. 위에 북두칠성이 있는데 북두칠성보다 아르크투루스가 더 밝죠. 그러니까 봄철의 별자리에서 북두칠성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아르크투루스를 먼저 찾으면 쉽게 별을 찾을 수 있고요.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여름철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 뭐라 그랬죠? 직녀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자, 직녀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직녀성이 어디 있어요? 아, 네네. 맞아요. 아, 네, 잘했습니다. 네, 오른쪽 직녀성이 요게 직녀성이죠. 별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밝은 별로 차니까 이렇게 직녀성을 찾는 거죠. 제가 왜 별자리 찾는 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별을 찾을 수 있어야 그 별자리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4학년 때 배운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현달이고 하나는 하현달입니다. 어떤 게 상현달일까요? 아, 네, 맞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달이 상현달이고 오른쪽에 있는 달이 하현달인데 근데 우리가 오른쪽이 볼록한 게 상현달, 왼쪽이 볼록한 게 하현달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현하현이란 말은 여러분 뭐 한자를 배운 분도 있겠지만 현이 위로 가 있다는 달이고 현이 아래에 있다는 위아래로 구분을 했지 오른쪽이 볼록하다, 왼쪽이 볼록하다라고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반달, 좌반달이라고 하지 굳이 이걸 상현달, 하현달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상현달, 하현달을 왜 이렇게 이름을 졌냐면 서쪽 하늘로 상현달이 질 때 현이 위로에서 지고 하현달은 현이 아래로 해서 집니다. 이 똑바른 이 직선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활시현이라고 해서 현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상현달과 하현달이 지는 모습을 한 번만 보면 여러분들도 상현달과 하현달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상현달이 이렇게 서쪽 하늘을 질 때 현이 위로에서 집니다. 초저녁에 지는 거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렇게 상현달은 초저녁 서쪽 하늘로 지고요. 하현달은 이렇게 현이 아래로 해서 낮,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렇게 서쪽 하늘로 집니다. 그러니까 상현달과 하현달은 뜨는 시간도 틀리기 때문에 지는 시간도 12시간의 차이가 나요. 상현달은 초저녁에 지고 하현달은 아침에 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하늘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의 의미, 땅과 하늘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은 어디까지 떨어져 있을까요? 만약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하면 그 하늘은 비가 내리는 곳은 땅에서 한 2, 3km 떨어진 구름 정도가 하늘이 되겠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이 2km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리나라 하늘을 지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늘은 땅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에서 460km 정도 떨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보는 하늘은 460km까지 멀어진 거죠. 근데 해는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진다. 해가 있는 하늘, 정말 태양이 존재하는 하늘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월 7석 초저녁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직녀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직녀성이죠. 이렇게 했을 때의 하늘, 직녀성이 있는 하늘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면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가도 26년 걸립니다. 그걸 우리가 26광년이라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몇 천만 년 가도 갈까 말까.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의 하늘까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를 들어 북극성을 본다? 북극성은 빛의 속도로 466년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북극성을 본다면 466년 전에 온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출발한 빛이 이제 도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천체를 알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나의 님이 하늘로 갔습니다. 이때 하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한히 먼 하늘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밤하늘에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하나둘 알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의 깊이도 넓어지고
또 상상력도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문현상과 우리의 삶이, 별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따가 골든벨 퀴즈 문제에 나오는 거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1년은 며칠일까요? 1년은 365일일까요? 366일일까요? 올해는 365일일까요? 366일일까요? 올해는 365일입니다. 근데 366일인 날도 있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 29일이 있는 날은 366일이거든요. 그래서 1년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릴까? 그게 정확히 365일도 아니고 366일도 아닙니다. 365.251이기 때문에 1년이 365일과 366.6일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년 정확한 1년의 길이는 365.251입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자, 하루는 몇 시간일까요? 하루는 24시간일까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3시간 56분이지만 하루의 길이는 24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은 며칠일까요? 한 달은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죠.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날짜를 가지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이죠. 근데 그 7일의 이름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 잘 보세요. 태양, 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행성 5개. 원래 행성은, 태양계 행성은 5개가 아니라 8개죠. 천왕성도 있고 해왕성도 있죠. 근데 왜 일주일은 5개 행성만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옛날 사람들은 천왕성과 해왕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왕성과 해왕성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게 5개 행성이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합쳐서 일주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느낄 수 없고 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데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자전함과 공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하늘에 이렇게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있고요. 이렇게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별들 갖다 우리가 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행자와 항해자의 길잡이 역할을 했고 야외 생활자의 거대한 시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별자리가 항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성이라는 건 별을 얘기하죠. 근데 이 항성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밝기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고유의 밝기를 항상 유지하고 별들 간 상대적 위치가 바뀌지 않고 뜨는 시각의 변화에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에 혜성이 나타나든 행성이 나타나든 아니면 달이 이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든 그 별자리를 기준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서 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세요. 밤하늘에서 가장 화려한 별자리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동쪽에서 뜰 때나 서쪽으로 질 때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밝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 사진은 1998년 우리 이 복명초등학교 학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찍은 사진이네요. 이때도 이렇게 별은 빛나고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찍은 별자리를 보면 똑같죠. 이거 2018년 20년이 지난 뒤에 똑같이 촬영을 했는데 별자리 모양도 똑같고 밝기 차이도 똑같죠. 그래서 별은 밝기와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성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여기를 움직여 다니는 별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볼게요. 자,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해가 뜨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다 찍을 수 있고요. 일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게요. 이 동영상은 제가 2016년에
속초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죠. 네, 그것을 찍은 겁니다. 근데 해가 똑바로 위로 뜨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뜨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따가 퀴즈에 있으니까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도 일몰을 보면 이건 저희 집 서쪽 베란다에서 제가 3년 전에 찍은 해가 이렇게 지는 모습입니다. 해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도 지는 방향이 이렇게 아까 뜰 때 방향과 뜰 때 기울기와 질 때의 기울기가 반대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이 뜨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남산타워 옆으로 달이 이렇게 태양이 뜰 때와 비슷하게 방향은 비스듬하게 뜨고 있죠. 네네. 별들도 밤하늘에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태양도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달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별들도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북극성 주변으로 별이 돌고, 별자리도 이렇게 돌고, 다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은 물론 땅이 지구가 돌아서 이런 게 돈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하늘이 도느냐 땅이 도느냐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구가 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과 직관으로 어떤 걸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이따 7번 문제인데 보세요. 지구 둘레를 정확히 4만 킬로라고 했을 때 이 표면보다 약 10m 높게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 둘레는 지구 둘레보다 얼마나 더 길까요? 여러분 이 정답이 뭔지 아세요? 1번입니다. 1번. 여러분 몇십 킬로 더 길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을 한 것과 직관적으로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하늘이 도는가 땅이 도는가의 문제는 서로들 그 관심이 많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도 있고 에크판토스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움직임이 나 자신의 운동에 기인한 것인지 어떤 대상이 실제로 움직인 것인지를 착각할 때가 많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구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구름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름이 이동하는 거 보십시오. 이 구름이 이동하는데 이거는 구름이 이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동하는 걸까요? 앞서서 구름이 이동하는 거는 지상에 물체가 있어서 구름이 이동하는 거 보였지만 이 구름이 이동하는 것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찍은 거기 때문에 구름은 가만히 있는데 비행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동영상에 보면 구름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비행기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 영상 하나를 보시면 이건 구름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산까지 이동하는 걸로 봐서 아 누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걸 찍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단편적인 것만 보고는 무엇이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달리는 KTX박의 풍경을 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풍경이 이동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차나 뭐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찍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있으면 누가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이 없을 때, 하늘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정말 하늘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금성과 목성과 달이 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이렇게 움직였죠. 이 세 가지가 다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달과 금성과 목성이 움직여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여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근데 달은 좀 다른 운동을 합니다. 달은 이 사진에서 보시면 별들 사이를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별이 움직이는 것과 달은 좀 다른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달, 태양, 별이 하루에 한 바퀴를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지만, 달이 별자리 사이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달 자체로도 또 다른 운동,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움직여도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모르죠. 몰랐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있고 태양이나 달이나 하늘이 다 돈다, 하늘이 돈다, 이런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태양과 달 중에 누가 더 큰지도 알기 어렵죠. 이따 문제가 나오지만 여러분 맨눈으로 보면 태양하고 달의 크기가 정말 비슷하게 보입니다. 태양이 달보다 400배나 크지만 태양이 400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크기가 같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게 큰지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하고 크기가 같게 보이지만 실제는 태양이 더 크다라는 건 사실조차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태양이 달보다 크다는 걸 처음에 어떻게 알아냈냐면, 어느 날 보니까 태양 앞을 누가 이렇게 가리는 날이 있습니다. 태양 앞을 달이 가리는 날인데 이걸 우리가 일식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달을 가리는구나 해서 태양이 달보다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태양이 달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그래서 월식은 지구 그림자 속에 이렇게 달이 들어가는 걸 월식이라고 하는데, 월식을 이용해서 달이 지구 그림자를 통과할 때 지구 크기의 몇 분의 1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직각을 이루는 상현달 때 이 각도를 잴으로써 태양이 달보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래서 태양은 달보다 약 21배 크고 지구는 달보다 약 3배 크다는 걸 알아내서 태양은 지구보다 7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태양은 달보다 약 400배, 지구보다 약 109배 크지만 옛날에 이 정도 크다라는 걸만 알아냈을 때도 이렇게 지구보다 큰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라는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태양이 지구를 돌고 달이 지구를 돌고 별이 지구를 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그냥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지구가 도는가 아니면 하늘이 도는가를 가지고 인류는 약 1800년 동안 격렬하게 싸웁니다. 하늘이 도는가 땅이 도는가 문제를. 그걸 알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터넷에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걸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지구가 돌 때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여러분 이제 책에도 나오는 실험을 통해서 제가 간단히 해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구가 이 12개의 별자리 사이 중심에 있고 달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방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해놨죠. 그러면
예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달이 지구를 들고 먼 곳에는 이렇게 별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선이 이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지구에 붙어서 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달이 이렇게 돌면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별자리 사이를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도 이렇게 자전을 하면 지구에 붙어 있는 우리는 별자리가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별자리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지구만 도는데도 이 지구에서 보는 이 별자리들은 하루에 한 번씩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지구에서 보는 별자리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 스마트폰의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면은 지구 위에서 지구가 돌면서 카메라에 찍히는 별자리의 모습입니다. 2월 달에 별자리에 달이 있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달이 2월과 3월 달 별자리 사이로 움직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주기 하루가 지났고요. 하루가 더 지나면 또 별자리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별자리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에 붙어있는 카메라가 돌면서 마치 별자리가 도는 것처럼 보이죠. 별은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것 같지만 하루에 4분씩 일찍 뜨기 때문에 별자리가 뜨는 시간은 약간씩 변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니까 달이 별자리 사이 하나를 이동했죠. 지구가 이렇게 도는 동안 모든 별자리들은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모양을 유지하지만 별자리 사이에 있는 달만 위치가 바뀌는 거죠. 끝.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가운데 내가 서 있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때 친구들이 여러분을 돌아도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구는 가만히 있고 내가 가운데서 돌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친구들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래서 실제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멀리 있는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건데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말로 증명했느냐. 그러니까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 지구가 돌아서이기도 하지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돌아도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는지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구 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친구들 지구의 운동과 하늘의 운동에 대해서 자, 지평선 위에 태양과 보름달 중 어떤 천체가 커 보이는가? 1번 태양이 훨씬 크게 보인다. 2번 보름달이 훨씬 크게 보인다. 3번 태양과 보름달은 맨눈으로 볼 때 비슷한 크기로 보인다. 네, 정답 적으셨죠? 1번. 2번 친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거 문제에 그러니까 그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 오르면 오를수록 멀리까지 보여서 경치가 좋다. 이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번, 대전에서 제주도의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3번, 태양과 달이 자꾸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태양을 보면 자꾸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1, 2, 3번 중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1년의 길이는 며칠일까요? 1번 365일, 2번 366일, 3번 365일과 366일 사이. 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 잘 들은 학생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달이 동쪽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떠오를까요? 1, 2, 3번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달이 서쪽 수평선으로 질 때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1, 2, 3번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참조해서 좀 어려운 문제 나갑니다. 자, 이 사진은 달이 지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달이 뜨는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서쪽 하늘이냐 동쪽 하늘이냐를 주관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찍은 건 서쪽 아니면 동쪽. 서쪽이라면 초저녁이고 동쪽이라면 새벽녘이 되겠죠. 네, 달과 여기 금성과 이런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쪼르륵 어떻게 지는 모습인지 뜨는 모습인지 아까 화살표 본 거를 생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 사진은 뜨는 모습일까요? 지는 모습. 이것도 달과 행성을 이어보면 화살표가 그려지는데 그걸 이용해서 아까 우리나라에서 뜰 때 모습일까? 질 때 모습일까를 상상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정답 아시죠? 네. 아까 수업 들으신 분은 알 테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